안녕하세요. 금일 스펙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고졸 스펙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일단 비둘기라고 하셨고요. 30살 고졸이시고 지금 요 내용들은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대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일정 보통으로 다 개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익 조금만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좋아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쓰기 좋고 좀 용접 기능장까지 있으세요. 30개 6개 6개 4개 3개 2개 추정하건데 일단 좀 화려하세요. 일단 화려하고 좀 고졸이라는 거 신분 자체가 본인한테 마이너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왜냐면 좀 고졸분들 중에 이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셨던 저기 준비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지금 입사 지원에서 서류 합격했던 거는 스펙으로 많이 올라가셨을 것 같고 1차에서 2차까지 올라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워낙 이제 기업체에서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연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견이나 중소 같은 경우는 어서 오십시오 할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연봉이 낮잖아요. 이제 중견이나 중소니까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좀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공기업에서도 환영 받으실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정성은 가미가 되어 있지만 연봉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희망 연봉은 3,70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물론 올라가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또이또이하거나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마음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낮아져도 상관없다. 대신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니고 이제 연봉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5천, 6천도 되죠. 지금 차라리 노가다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경력 증명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경력 증명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노가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력을 증명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10년 차 인정을 해준다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 나오셨던 분들 중에 자격증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기업 그러니까 나이가 깡패인 게 지금 10년 정도 됐을 때 본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제 사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나이 어린 친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로 일단 접근하시는 걸 일단 권유드리고 이거 대기업들 중에 용접에 관련돼 가지고 특화된 어떤 포지션이 낮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시죠. 당연히 가능하시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면접까지 가셨을 때 면접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릴 수는 있어요. 압도적으로 잘하셔야 되거든요. 신입 대비해서. 나중에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서류 작성할 때 노가다 경력을 적성이 되나요? 적지 마시고요. 이제 면접에 가시면 면접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다. 요거 얘기하시면 되고 솔직하게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어,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많이 벌긴 했지만 일단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하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돈이 좀 아쉬워도 중간 근무에 그냥 몸 안 상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오래 벌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30살에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한다면 40살, 50살 됐을 때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자. 요거는 나쁜 선택은 아닌데 네임밸류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다. 너무 욕심인가? 네임밸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상 보면은 네임밸류 있는 곳들 중에 뭐 공기업 기준으로 했을 게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코레일 같은 데를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사실 네임밸류가 있다고 해서 연봉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경력 증명할 방법에서 답답하다고 했는데 클리어하게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을 뽑는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좀 뭐 학력무관 포지션도 있긴 하겠지만 학력무관이 아닌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자소서를 난사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네임밸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연봉이 높은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네임밸류가 낮다고 해가지고 연봉이 낮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그 비둘기라고 했던 이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경력 증빙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용접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기업 이거 생각을 하시는데 어 지금 체험형 인턴을 권유를 드리고 싶다가도 지금 노가다 10년이기 때문에 하루에 좀 일당이 상당하실 겁니다. 상당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2살 정도면 공공기관에서 늦게 취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8살 정도 대졸이 그냥 한 2, 3년 2, 3년 사격 근무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공기업으로 전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32 정도 돼요. 그래서 남자 나이 32, 여자 나이 30 정도 했을 때는 적합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30살이니까 이 2년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학력 인정되는 학력 인정되는 것들 뭐 방통대는 너무 빡시고 그 학력 인정되는 사이버 대학교라도 일단은 걸어 놓으시고요. 학점적인 부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학력 좀 약간 일부러 높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학력을 버리고 지원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은 하세요. 그리고 좀 연봉이 3,7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 이거 10년 하셨으면 이거 3,700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습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3,700 이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데 3,700으로 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좀 본인 손재주가 있으시고 용접에 관련돼 가지고 또 거의 기능장 수준이시기 때문에 요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몸을 안 상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용접 외적인 업무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간 내려놓으셔야 되고 돈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접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를 좀 그러니까 노가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가다 10년이면은 좀 대단한 경력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간다? 그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남자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노가다 이제 안 하겠다라는 느낌은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만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대기업도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워낙 문이 좁으니까 근데 공기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병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기업하고 노가다하고 병행하시는 걸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체험형 인턴을 보통은 추천을 드리는데 본인한테는 체험형 인턴조차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공기업에 그냥 난사하셔가지고 실전 면접에서 계속 당금질 하셔가지고 그 면접 스킬 올리셔가지고 확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도 유지하면서 공기업 계속 좀 32살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 같은 거 살짝 걸쳐 넣어가지고 노가다에서 돈 버는 것 같다가 학력 저기 사이버대 하나 걸쳐 놓고 계속 공기업 공기업은 계속 중복전 가능하거든요. 계속 두드리면 결국엔 열릴 거예요. 그래서 1, 2년 안에 쇼부를 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노 2년 내가 32살이면 그냥 평균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펙평가 도와드렸고요. 스펙평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스펙평가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지 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